한국 17세 선수들의 저 동작을 잘 보세요. 저러니까 2경기 10골이라는 압도적 골 폭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한국 17세 이하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전문가의 분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U17 대표팀의 2경기 10골이라는 미친 득점력이 단숨에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문가는 이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경이로운 득점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의 몇 가지 특이한 장면에 주목하며 지금껏 어떤 U17팀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는 말까지 덧붙였고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저명한 영국의 축구 전문가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유망주 선수들의 어떤 점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U17 아시안컵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카타르의 6득점이라는 골폭격을 쏟아부은 이후 아프간전에서도 무려 4골을 퍼부으며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일각에서 한국 U17은 약한 팀을 상대로 골폭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시아 또 다른 강호로 평가받는 이란이 카타르에게 1득점도 하지 못하며 그냥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경기 10골이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공격 축구를 보이고 있는 한국 U17은 현재 각국의 외신에서도 크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퍼포먼스와 팀의 조직력은 이 연령대에서 굉장히 희귀한 플레이라며 한국의 어린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어 한국 선수들의 지금껏 보지 못한 우수한 개인 기량과 전술이에 도는 한국인들이 미래의 월드컵 성적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한국 17세 이하 선수들의 기량은 국제 무대에서 이미 기대를 넘어선 퍼포먼스라고 말하며 이런 퍼포먼스를 가능케 하는 한국의 체계적인 축구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인 ESPN은 한국의 17세 이하 대표팀은 경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며 그들이 이번 대회에서 보인 경기력과 조직력은 믿기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고 스페인 핵심 매체 마르카는 한국의 경기력을 보고 17세 이하 경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정도라며 한국 대표팀이 센세이셔널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체는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 기술과 전술 이해도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미래의 한국 축구를 이끌 U17 대표팀은 각국의 매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U17 대표팀의 압도적 퍼포먼스는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변성환 감독은 대회가 시작하기 전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특정 키 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국민들이 당돌한 친구들이 좀 하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변 감독은 나는 확신에 차 있다. 우리 선수들도 자신감에 차 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좋은 팀인지 운동장에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라며 1년 6개월 전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우리 팀의 슬로건은 무모한 도전과 무모한 공격이었고 공격 축구로 경기를 지배하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연이 아닌 한국 U17 선수들의 미친 득점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축구를 잘하기 때문이겠지만 영국 축구 전문가 크리스 리드는 한국 17세 이하 선수들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2경기 10골이라는 골폭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것인데요. 그는 우선 원론적인 분석부터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은 2가지의 매우 놀라운 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볼 줄기가 다른 17세 이하 대표팀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패스할 방향을 선택하고 패스 길을 보고 패스를 찌르는 것 자체가 17세 이하의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 무의미한 백패스와 횡패스는 경기의 템포를 느리게 만들어 상대에게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것이 어린 선수들의 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한국 U17의 패스 줄기는 성인 대표팀의 경기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두 번째는 볼터치였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도 어린 나이 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기에 볼이 튀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하지만 한국 U17은 하나같이 볼이 다 발에 붙어있는 진광경을 보여줬다. 브라질, 스페인이 아니고 그 어떤 국가의 U17 대표팀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피부로 체감될 정도로 한국의 기술적 성장이 돋보였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단순히 기량에 관한 것이고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따로 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주제이자 가공할 만한 득점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한국 U17 선수들의 마인드셋이다. 나는 경기를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한국 선수들의 볼을 다루는 기술보다 그들의 멘탈리티에 더 놀랐다. 지난 1차전부터 한국의 경기를 보고 느낀 것은 그들은 어떠한 플레이가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침없었으며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점이었다. 어린 선수들일수록 국제대회라는 큰 무대에서 위축되기 쉽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 U17 대표팀은 그 차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그들은 플레이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없었다.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빠른 템포를 이어나가기 위해 도전적인 패스를 주고받았고, 특히 여기서 패스 하나하나를 매우 강하게 하려는 동작이 선수 전원에게서 보였다. 이미 패스 속도가 U17의 수준이 아니었고, 이것이 내가 가장 놀란 부분이었다. 상대가 극단적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와도 패스 속도가 워낙 빠르니 공격이 유효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강한 패스 속도, 볼 터치할 때의 자신감, 그리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신뢰와 조직력. 이것이 바로 한국 U17 대표팀의 2경기 10골이라는 엄청난 득점의 원동력이다. 해당 영국 전문가의 놀라운 분석 내용은 많은 축구 팬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한국의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한 축구 팬들 역시 정확히 내가 말하려던 것이다. 한국 선수들은 공을 잘 다루는 것을 떠나 자신감이 100%로 차 있었다. 자신감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다고 해야 맞는 건가? 시즌이 끝나 축구 볼거리가 없어서 지루했는데 전혀 예상 못한 한국 U17의 플레이가 내 눈을 즐겁게 했다. 그들의 패스 속도와 특유의 경쾌한 리듬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한국 U17에 대한 찬사가 많길래 경기를 봤다. 솔직히 별로 감흥이 없었고 그 정도로 대단한 수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들이 17세 이하라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놀랍기는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이가 없게도 17세 이하 대표팀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원조 황금세대라고 평가받는 현재 대표팀은 2경기 연속 충격 결과를 맞이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페루한테 0대1 패배를 당한 것에 이어 엘살바도르한테조차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승리를 수확하지 못한 겁니다. 피파 랭킹 75위인데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라온 엘살바도르랑 무승부를 거둘 정도의 클린스만의 무전술 축구가 도마 위에 오르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린스만이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됐을 당시 한국 축구의 명복을 빈다는 독일 네티즌의 반응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이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무전술과 선수들의 기량에 의존하는 축구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바 있는데요. 그것이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독일 팬들은 내다본 겁니다. 특히나 독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외신에서도 클린스만의 명확한 전술 없이 선수에 의존하는 스타일을 비판했었죠. 이에 한국 팬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국대 선수단이 절대로 홈에서 엘살바도르한테 비길 전력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클린스만에게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비판하기에는 이른 단계일 수도 있고 벤투도 초기에 답답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지켜봐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벤투는 부임 기간 동안 홈에서 26경기를 치르며 세계 랭킹 1위였던 브라질에게 단 1패만을 기록했고 클린스만은 4경기를 치르며 벌써 2무이패의 참담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축구 팬들 입장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축구 팬은 그냥 역대급 한국 축구 황금세대를 통으로 날리게 생겼다. 너무 화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클린스만 감독은 엘살바도르와 1대1 충격 무승부를 거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골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토닥이면서 다음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나도 현역에 골을 넣지 못한 기억이 있다. 상당히 짜증이 날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훈련장에서 노력하는 것뿐이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선수들에게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 과연 2번의 충격 결과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더 노력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제발 현재의 황금세대를 날리지 않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